화재 현장이나 매몰 현장에서 구조 대상을 탐색할 경우 반가운 해결사가 있는데 바로 인명 구조 로봇이다. 현재 소방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투척용 로봇은 구조대원에 앞서서 투입돼 사고 현장을 탐색하고 그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전송한다. 구조대원들은 미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 방법과 절차를 계획할 수 있다. 이 궤도형 로봇은 다리가 특이하다. 이 특이한 다리 덕분에 재난 현장은 물론이고 장애물이 많은 매몰 현장에서도 활약상이 기대되는 로봇이다. 예, 재난 현장용 인명 탐색 로봇은 그 바퀴의 구조가 탱크 바퀴처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 4개가 독립적으로 구동이 되고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바퀴의 트랙 자체가 360도로 회전을 해서 걸고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 로봇이 쉽게 현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어떤 현장에서도 이동성이 좋은 특성이 있다. 네 개의 탱크형 다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다른 장애물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 이 로봇은 영상 전달 과정이 특별하다. 보통 탐색 로봇이 현장 상황을 촬영해서 전송하면 구조본부에서는 모니터로 현장 내부 영상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로봇은 구조대원의 헬멧으로도 영상이 전송된다. 마치 구조대원이 직접 사고 현장에 들어가 탐색하듯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인명구조 로봇이 현장에 진입하게 되면 그 2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데이터가 이쪽 보시는 제어기 쪽으로 전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된 데이터는 이 헬멧의 양쪽 2개의 모니터의 시각차를 이용해서 입체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조작자는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 로봇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이 뱀형 로봇은 외형뿐 아니라 뱀의 행동 특성까지 모방해 만들어졌다. 또아리를 틀거나 이동하는 모습도 뱀과 비슷하고 마치 뱀이 머리를 움직이듯 상체를 움직여 사고 현장 곳곳을 촬영해 전송할 수 있다. 뱀형 로봇은 그 직경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요. 좁은 틈새를 마음대로 헤집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그런 건물 붕괴 같은 재난 현장에서 좁은 틈새로 파고들어서 그 밑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거나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뱀처럼 가늘고 긴 외모의 이 로봇은 평지는 물론 위아래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통로가 좁은 매몰 현장에서 그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이 가능한 로봇이 있는데 바로 소형 비행 로봇이다.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 출동해 구조대원이 볼 수 없거나 혹은 접근할 수 없는 건물 뒤편까지도 탐색이 가능하다. 이 소형 비행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장소에 안정적으로 오래 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 소형 비행 로봇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자리 비행을 할 수가 있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장소에서도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장착해서 조난자의 탐색이라든지 그 사고 지역의 영상을 구조대원에게 전달할 수가 있고요. 프로펠러를 돌려서 그 힘으로 비행하는 이 로봇의 원리는 헬리콥터와 비슷하다.
그러나 구조 등은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15분이던 비행 시간은 40분으로 연장됐고 20kg까지 장비 탑재도 가능해졌다. 좀 더 적극적인 인명 구조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그 물속에 빠졌거나 아니면 화재 현장에서 옥상에 이제 그 조난자들이 피난해 있을 때 구조 물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규명 튜브를 갖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의 많은 활동을 로봇이 대신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특히 인명 구조 현장에서 로봇의 존재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있다. 인명 구조 로봇은 앞으로는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장비 중에 가장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이제 인명 구조 로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현장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활동하지 못할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그 보호 장비로 구조대원의 신체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과학 장비나 인명 구조 로봇이 대체를 해줘야만 구조대원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하철 사고가 난다면 이 캄캄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을까? 지하 화재는 특히 그 연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 투시기로 빛을 비춰도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 적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열화상 카메라. 연기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구조 대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카메라의 일종이다. 인명 구조 현장에서 적외선 카메라는 매우 유용한데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휴대폰형의 이 열화상 카메라는 일단 기존 장비보다 작고 가벼워서 휴대가 편리하다. 많은 장비를 휴대해야 하는 현장에서 작고 가볍다는 건 큰 미덕이다. 여구조자 발견! 이 장비도 열화상 카메라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큰 부피의 장비보다는 좀 가볍고 좀 움직이기 좋고 또 중요한 거는 여구조자 발견했을 때 즉시 무전기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연 적외선의 정체는 무엇일까? 적외선은 파장이 전파보다는 짧지만 가시광선보다는 긴 전자파의 일종이다. 그리고 파장에 따라 근적외선부터 원적외선까지 나누어진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낸다. 그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적외선 카메라다. 눈으론 식별할 수 없는 벽의 손자국도 적외선 카메라론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열을 가진 분자의 경우 그 열에 의해서 분자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의 에너지가 적외선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외선을 그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서 영상으로 획득을 하게 됩니다.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적외선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은 적외선 카메라로 봤을 때 분명하게 그 색깔이 구별된다. 적외선 카메라가 그 적외선 에너지의 차이를 감지하기 때문이다. 또 불꽃이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조리기구의 경우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열이 전달되는 과정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 온도에 따라서 적외선을 발산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적외선 카메라에 들어오는 그 적외선 포톤 양을 디텍션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온도 차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적외선의 재미있는 성질 중 다른 하나는 유리를 투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의 눈은 적외선 카메라에서는 검게 보인다. 사이즈가 큰 유리를 이용하면 좀 더 명확하게 구별되는데 적외선은 유리 뒤쪽을 식별하지 못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물체에 따라서 투과할 수 있는 적외선의 파장은 다르다. 중적외선은 투과돼 뒷면의 선이 명확하게 보인다. 적외선 파장의 특성을 이용한 적외선 카메라는 화재나 인명구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첨단 장비다. 화재 현장에서는 인명뿐만 아니라 화점도 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온도를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그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는 많은 먼지와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하에서 투과 특성이 더 좋은 장파장의 적외선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119 구조대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조난 신고를 실시간 접수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작동 중이다. 구조 출동.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에 소재한 철마산 내 요구조절 발생. 항공대는 즉각 출동하기 바람. 사고 접수를 받으면 즉시 구조 헬기가 출동한다. 헬기에는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받은 좌표를 그쪽에다가 상황실에서 알려주면 바로 GIS 맵, 위성 그 맵에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타나면은 우리 헬기가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길을 보고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찾게 됩니다. 탐색과 구조대원들의 수송 역할을 하는 헬기. 이 헬기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최근 도입된 이 대형 다목적 소방 헬기는 자그마치 28인승이다.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현장 투입과 응급 환자 이송에 효과적인 이 대형 헬기는 기존의 중소형 헬기에 비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초속 16m의 강풍에도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대 시속 250km로 중간 급유 없이 5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조난 지점 근처에 도착하면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하강, 구조 대상을 탐색한다. 환자분 중앙119 구조대원입니다. 괜찮으세요? 환자분! 사고 상황이 수습되면 연막탄을 피워 헬기의 상황 완료를 알린다. 연막탄은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역할도 한다. 구조대원과 구조대상이 탑승하는 동안
헬기는 제자리 비행을 계속한다.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좌표를 설정해 놓으면 악천 후에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목적 기능을 갖춘 첨단 헬기 덕분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 구조 활동이 가능해졌다. 대형 헬기는 119 공중병원 헬기로도 불리는데 헬기 내부에 각종 응급의료 장비를 갖추고 의사와 응급처치 전문가가 동승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헬기 자체에 적외선 카메라도 부착돼 있어 야간 비행은 물론이고 인명 구조를 위한 야간 탐색도 가능하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은 자기가 만든 옷을 입자 힘이 세져 적과 싸워 이기고 사람들을 구하기도 한다. I want in. Standing in front of you, a Delta 6 accelerator suit. What's it accelerate? You. 영화 G.I. 조에서 평범한 사람을 슈퍼맨으로 변신시키는 마법의 옷. 그 마법의 옷은 평범한 옷이 아니라 로봇이다. 이름하여 입는 로봇.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지능이 가진 지능이 있는 로봇을 상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제 그것을 중간에 메울 수 있는 로봇이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의 지능과 또 로봇의 힘을 같이 컴바인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을 이용하고 로봇이 갖고 있는 큰 힘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봇에다가 지능을 부여하는데 그 지능을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전시 중인 이 로봇 슈트도 입는 로봇이다. 누구든지 이 로봇을 입으면 자신의 힘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아까 그냥 잡아당겼을 때보다 앉아서 로봇 움직이는 게 더 힘이 덜 들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깔렸다고 하면 아파트를 들어 올려 사람을 구해줄 거예요. 로봇 슈트는 팔에 힘을 줬을 때 발생하는 근육의 경도 변화로 전동 모터를 구동시키는 원리다. 다시 말해 사람과 로봇이 함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영화 속 입는 로봇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헥사도 그중 하나다. 신체 구조를 고려한 외골격 메커니즘에 인간의 의지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센서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인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근육의 강도를 확인하는 센서라든가 발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센서라든가 또는 무게를 맸을 때 무게 중심이 바뀌는 이런 것을 센싱하는 센서들을 사용해서 그 시그널을 액추에이터인 모터에다가 줘서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헥사는 상체와 하체가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분리해서 각각 착용할 수도 있다. 하체 로봇을 착용하면 40kg 이상의 물건을 지고 가파른 언덕이나 계단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 (40kg) 가방을 메우면 되게 무거운데 그 느낌이 아니라 이제 되게 가벼운 느낌이었고, 실제 또 저희가 이제 EMG를 가지고 근육 활성도를 실험을 해봤을 때도 한 반 정도 근육 활성도가 더 줄어들었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의미는 이제 실제 40kg를 그냥 메고 걸었을 때보다 오히려 반의 근육을 사용해서도 똑같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나타났죠. 입는 로봇은 인간이 가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준다. 팔다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생활이 가능해지고 산업 현장이나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인명구조 현장에서 입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크다. 만약에 건물이 무너졌다. 그랬을 경우에 인명을 구조할 경우에는 많은 그 건물의 파편, 잔해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목적에도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보고요. 또 그런 경우에 사람이 묻혀 있을 경우에는 뭐 기계로 이렇게 잔해물을 치운다기보다는 사람이 아주 정교하게 끄집어내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으로 천재지변을 포함해 재난 상황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인명구조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구조대원들의 오랜 경험과 첨단 과학 장비들이다. 인명구조 현장의 첨단 장비들. 그것은 구조대상과 구조대원들의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과학인 것이다.